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혹시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기준, 이런 것에 연연하다 보면 고해성사를 못하거든요. 고해성사하듯 여러분들의 삶에 잔잔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스피치고 또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수필의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변자파의 나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So what? 그래서 당신이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있죠? 깨달음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군요. 이런 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를 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드는 법이 단의구 신감 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단의구 신감 쓰. 시작. 언뜻 들으면 중국어 말 같은데요. 이 첫 자를 따서 워드플레이 한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고수이지 않습니까? 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달인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칼에 배버리듯 그냥 단숨에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결하게 말하는 것, 심플하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장소에 가서 재테크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몇천억 재산가더라고요. 나이도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데 몇천억 재산가가 되었어요. 근데 재테크 강의하는데 재테크에 나올 법도 한 전문적인 용어들을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일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돈 버는 방법에 가서 얘기하는데 참 일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착 달라붙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결, 간결하고 또 단순한, 복잡하지 않은 그런 화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너무 전문적인 용어 쓰거나 외래어 쓰면요, 일단 왠지 이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왠지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 용어로, 일상적 이야기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외성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의외적인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늘 의례적인 말, 뻔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의외성, 반전, 거꾸로 뒤집는 이런 스피치 화법이 필요합니다. 자, 반어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쁘다를 징그럽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면 일단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반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징그럽게 매력적이세요? 그럼 또 한 번 묻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반합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정반합 화법으로 반전을 줍시다. 시작. 정반합 화법으로 반전을 줍시다. 정이 뭐죠? yes, 반, no, 다시 yes.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반전 있는 말, 의외적인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뻔한 스토리 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반전이 있는, 기대를 확 뒤집어 놓는 그런 화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는 정반합 화법이라고 합니다. 단의구. 정철 카피라이터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가 뭘까요? 구체성. 너무 추상적인 말을, 뜬구름 잡는 말을 하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구체적인 말. 그래서 저는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생활의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말을 풀어가는 것이고, 또 칼럼을 쓰는 것이고, 글을 쓰는 것이고, 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교 교재는 전문적인 용어와 또 전문적인 어떤 사례를 들어서 써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중적인 책들은 바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공감대를 만들어주기에 적합합니다. 구체적인 게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은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 그래, 그런 것은 너나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하는 거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저는 저의 젊음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와 훌륭하다. 그런데 왠지 거리감을 느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충실히 하는 것이 내 삶을 값지게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이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래, 그 말 맞다. 그렇죠? 구체적이고 작은 이야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Slice of life, 시작. Slice of life. 네. 생활의 조각들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을 할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설득력을 갖게 하고 착 달라붙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의, 구, 신은 뭘까요? 신뢰성. 항상 기뻐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네, 꽃이 피는 봄도 아름답고요. 또 그 꽃이 지고 파란 나뭇잎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꽃보다 더 예뻐요. 나뭇잎이 움틀 때 그 연초록색이 와 정말 생명의 빛깔이다, 이런 느낌 받게 하거든요. 꽃이 지고 나서 나뭇잎이 막 돋아날 때 그때 정말 봄이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 CEO 강좌에 나오신 여러분, 네,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잖아요. 일상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뭔가를 간절히 갈구하고 원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이게 시그릿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저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성경 말씀이니까. 석가의 말씀이니까. 노노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저 노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와닿는 것은 지자 불여 호지자여, 호지자 불여 낙지자니라.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 이겨낼 수 없고, 아무리 그 일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이겨낼 수 없다.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였어요. 네, 낙지자 불여 광지자니라. 아무리 그 일을 즐겁게 임한다 할지라도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을 이겨낼 자가 없다.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사람은 광지자입니다. 어떤 일을 미친 듯 달려드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렇게 미친 듯 스며들어서 몰입하시고 집중하십니까? 그게 삶을 즐기는 방법이고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용해서 말하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죠? 내 얘기가 아니라 공자 석가모니 예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성. 어떤 사람이 자기 얘기 막 해요. 너 지금 개똥철학 얘기하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얘기고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치가 있어.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의구, 신뢰성, 감성 스토리, 감성적인 이야기. 김중명님, 감성적인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정적 카피라이터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중심으로 글을 써라. 사람 중심으로 글을 써라. 사람 이야기가 감성 스토리예요. 네. 애잔한, 잔잔한 삶 속의 스토리,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감성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는 뭘까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이어비 법칙을 얘기합니다. 어떤 경험담, 사례를 얘기하고, 이게 example입니다. O, outline. 네, 거기서의 어떤 깨달음, 심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benefit, 그걸 가지고 심지를 가지고 풀어내는, 하나하나 풀어내는, 이익을 주는,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 기법입니다. 한번 아까 스피의 모습에서처럼 스피치는 신변자파의 나일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분들의 심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